안녕하세요. 별nin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탁공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탁공매 어려우시죠? 여러분들이 신탁공매를 어려워하신 이유는요, 경매나 공매 압류재산과 달리 신탁공매는 권리 분석이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탁공매를 어렵게 느끼시는데요, 신탁공매 어렵지 않습니다. 신탁공매 여러분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물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관리번호 2025-1100-085-185 물건입니다.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자산 구분에 기타 일반 재산 그리고 집행기관에 무슨 신탁으로 나와 있는 물건을 신탁공매 물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면적을 보니까요, 토지가 지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죠? 건물만 나와 있는 물건. 이처럼 토지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고 건물만 나와 있는 이러한 물건들은 일반 사람들은요, 특수 물건이라고 생각해서 입찰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시면 대지권과 건물이 정확히 나와 있다면 정상적인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탁공매는요, 이처럼 토지 면적이 나와 있지 않은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정가 2억 4,700만 원짜리가 현재 1억 7,800만 원의 최저가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약 10%씩 유찰이 돼서 최저가 1억 3,100만 원까지 가는 물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신탁공매 물건을 분석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바로 공고문을 확인하는 건데요, 공고문에는 이 물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공고문을 자세히 읽고 다 숙지한 후에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 나와 있는 물건은요, 백일동 804호인데요 84.59 타입으로 85제곱미터 이하의 물건입니다. 신탁공매로 나와 있지만 우리가 매매사업자를 활용해서 단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물건입니다. 또 하나, 세금 체납에 따른 국제징수법, 지방세 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관련이 없다는 신탁공매 물건이라는 것을 지금 공고문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요, 공매 압류재산과 전혀 다른 신탁공매 물건이라는 사실을 공고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탁 물건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이나 낙찰 이후에 혹시 중지가 되거나 취소가 되더라도 어떠한 경우라도 이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공고문에 나와 있습니다. 신탁공매는요, 일반 경매나 공매 압류재산과 달리 입찰 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차이점은요, 경매나 공매 압류재산은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 끝나는 일이지만 신탁공매는 낙찰을 받더라도 5영업일 이내에 신탁사에 가서 매매 계약서를 별도로 체결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본 낙찰은 취소가 되고 납부한 보증금은 몰수를 당하게 됩니다. 잔금 납부도요, 매매대금의 90%는 재체결일로부터 약 30일 이내 납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잔금 납부일도 물건마다 다르니까 공고문으로 철저히 확인하시고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요, 이 부동산에서 발생된 모든 관리비를 완납했다는 완납증명서를 신탁사에 제출을 해야 우리가 신탁사로부터 소유권 이전 서류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요, 우리가 임차인이 있을 때 임차인을 신탁사가 동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경매나 공매 압류재산과 달리요, 신탁공매의 권리 분석은 신탁사가 임차인의 임대차 계획에 동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로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가 결정됩니다. 반드시 공고문에서 신탁사로부터 동의받은 임차인 여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전입세대 열람 시 전입 내역이 없다고 되어 있죠? 임차인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임차인이 없는 경우에는요, 권리 분석상 안전한 물건입니다.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하는 경우는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 그 임차인이 다 받지 못하는 미배당 보증금을 얼마나 인수하는지가 바로 낙찰자한테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파악하는 게 서류상의 권리 분석입니다. 미납관리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납관리비는요, 공용 부분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연체이자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최대 3년치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현재 나와 있는 물건은요, 108동 804호인데요, 미납관리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6월 기준 미납관리비는 약 500만 원 미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26년 1월 5일 기준으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해보니까요, 약 5년
10개월분에 해당하는 1,800만 원 정도가 현재 미납관리비로 지금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납관리비는 공용 부분만 연체 이자 없이 최대 3년까지 납부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5년 10개월 분이니까 1,800만 원을 내가 다 납부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자, 이 물건은 좀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바로 관리사무소에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해놨습니다. 이처럼 지급명령이 신청되어 있는 물건의 미납관리비는요, 예외 없이 모두 무조건 100%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미납관리비가 1,800만 원 정도 지금 쌓여 있는데 낙찰받고 1,800만 원을 무조건 전부 납부를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물건을 입찰하실 때 미납관리비 1,800만 원을 고려하고 우리가 수익률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물건은 울산 동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동구를 확대해 보니까 동구 방어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어동에 있는 현재 물건들을 확인해 보니까 바로 현대중공업 외국인 아파트에 해당합니다. 자세히 확대해 보니까요. 자, 101동 804호기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101동 804호 평면을 보니까요. 서향에 있는 물건입니다. 전면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8층에 해당합니다. 후면을 확인해 보니까 이 부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단지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84세대 총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파트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07년 10월입니다. 약 18년 된 구축 아파트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121제곱미터로 확인해 보니까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해당 타입은 40세대가 있습니다. 101동 804호의 공시지가를 확인해 보니까요. 같은 층에 있는 801호나 802호보다 공시지가 더 낮은데요. 그 이유는 801호와 802호는 남향에 위치하고 있고 804호는요 서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향에 있는 집보다 서향에 있는 집이 공시지가가 더 낮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1동 804호는 121.17제곱미터 타입입니다.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니까요. 자,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거래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를 보니까요. 2004년 9월에 최저가 1억 8천만 원에 거래된 적이 있고요. 22년 6월에는 2억 1천만 원에도 거래가 이루어져 있던 아파트입니다. 네이버 매매 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억 500에 하나 나와 있고요. 2억 5천만 원에 이 2개의 물건이 현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부동산에 통화를 해보니까 매매 가능한 금액은 리모델링이 안 돼 있는 기본 집을 1억 7천만 원 정도의 매매가 가능하고 만약에 리모델링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1억 8천만 원 이상 매매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론입니다. 신탁 공매 아파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탁 공매를 자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기회입니다. 전입세대가 아무도 없습니다. 원리 분석상 낙찰받고 인수할 게 하나도 없는 안전한 물건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물건은요 5년 10개월간 미납관리비가 약 1,800만 원 정도 쌓여 있는데요. 낙찰받고 이 미납관리비를 낙찰자가 전액 납부를 하셔야 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계산하실 때 미납관리비 1,800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꼭 고려하시고 수익률 계산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물 현재 호가는 2억 1천만 원 정도 되고요. 실거래가는 1억 9천만 원 이상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부동산 확인 결과 매매 가능 금액은 인테리어가 안 돼 있는 기본 집을 기준으로 약 1억 7천만 원 정도면 매매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수익률에 맞는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금액으로 입찰에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신탁 공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만 경매나 공매 압류 재산과 달리 신탁 공매는 권리 분석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도 조금만 공부를 하신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신탁 공매에 도전하셔서 많은 수익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화이팅!